전임 대법원장의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. 근데 이건 립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한 게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기억 장애가 생겼는지 기억 상실증이 생겼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. 뭐 허앵커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을 갖다가 해주세요. 근데 저는 진짜로 하나도 일도 기억이 안 나요. 기억 하나 있죠. 아,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몰락하는구나. 그걸 본인이 잘한 건 아니니까. 예, 반면교사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희대 원장님이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그다음에 사실은 조희대 원장님이 김명수 원장을 계승할 게 없어요.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명수 원장보다 조희대 원장이 더 선배예요. 조희대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고 김명수 원장은 15기예요.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그다음에 커리어나 뭐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사실은 그 김명수 원장하고 조희대 그 원장하고 두 분이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죠. 한 명은 대법원장으로 한 분은 대법관으로. 하지만 대법관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희대 원장님이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. 야,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명예롭게 생각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우리 법원이라고 한 조직이 특히 대법원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폄훼가 당할 수 있는가. 아니,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바로 대법원장실이 있으면 그 옆에 대법관실을 쭉 있는데 대법원장실에서 임성근 부장 아끼는 후배인데 잘 나가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는데 그 사람 앞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거를 조희대 원장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? 그런데 뭐 잘했다라고 거기에 계승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조희대 원장님이 진짜로 잘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김명수 만약에 제가 조희대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? 지금 김명수 원장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이러한 거는 잘한 부분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나도 잘 계승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점잖게 그 전임자를 아무리 후배라고 하더라도 전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잘한 점은 계승하고 그 다음에 전임 그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바로 잡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실패하고 제일 잘못한 게 뭐냐? 뭘 들었냐면 재판 지연 들었어요. 네. 물론 이제 그거는 전주의 의원이 재판 지연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법조인들 모두가 판사뿐만이 아니고 뭐 검사나 저 같은 변호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팩트로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. 지금 예. 옛날보다 재판이 거의 2배, 3배 지연되고 있다. 이거는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황운하 재판 얼마 전에 판결 나왔잖아요. 예.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? 황운하가 그 언제 기소가 됐느냐? 2020년 1월 20 며칠 날 기소가 됐어요. 2020년 1월 20일이면은 언제입니까? 그 지난번 총선이 있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이 사람 누가 봐도 그 유죄가 나오겠네라고 추정이 되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? 공천했잖아요. 국회의원으로. 네, 그렇죠. 그래서 당선됐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 1심 판결 유죄 나왔잖아요. 그것도 실형 나왔잖아요. 실형도 뭐 6개월 뭐 1년 나왔습니까? 3년 나왔잖아요. 그때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질타했습니까? 우리나라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또 민주당이 그 지난번에 기소돼서 유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을 그 공천을 갖다가 했는데 이번엔 아예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또 공천할지 여부를 진짜 우리 국민들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재판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재판 자체도 지켜보고 사법행정 자체도 잘 해보겠다.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 인상 깊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
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.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은 지금 사법행정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지금 일선 대법원장 아니 그 일선의 그 법원장이 그 법원에서는 제일 재판 많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? 예. 제일 경력이 많고 그러니까 그 뭐 눈 감고도 판결문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이제 이런 분들도 재판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미제 사건을 담당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의 지연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그다음에 이거는 그 판사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판사들한테 야, 그 니네들 이제 그 대충 일하고 그러면은 인사나 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겠다. 이제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주겠다. 이런 식의 그 시그널을 갖다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판사 사회는 이전에 김명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판사들은 오히려 기분이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 허연준 판사 맨날 밤새고 일하고 그러고 정혁진 판사 맨날 나가가지고 술 먹고 그냥 뭐 일찍 퇴근하고 재판도 대충 하는데 별로 뭐 월급도 똑같고 뭐 그러면 뭐 재미가 나겠습니까? 그 다음에 기분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일 제대로 안 하고 설렁설렁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뭐 오심하고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불이익이 주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일 잘하고 똑똑한 허연준 판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대법원장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임명돼가지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재판 존경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저는 하는데 알겠습니다.